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이죠. 오늘은 특허 앤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 또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은 어떤 겁니까? 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기록적인 무더위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력이 부족해 대정전 4구를 겪은 이후 전력 부족 현상이 하계, 동계 부하에 관계없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전력 위기 시기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엇이고 또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전력 저수지인데요. 전력 사용에 따른 과부하를 막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장비입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는 남는 전력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한 피크 타임에 저장해 놓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피크 부하 분산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 송전선 설치비 등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예비율을 높여 여름, 겨울철의 전력 피크와 대규모 정전 사고 등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전력난에 꼭 필요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발전량과 발전 시점이 불규칙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결합해 시간대별로 일정하게 전력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력 품질의 안정화를 이루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실시간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그리드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0년에 약 2조 원 정도의 초기 시장이 형성된 상태이고요. 2020년 약 47조 원, 2030년에는 약 120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선점을 위해 산하견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6조 4천억 원 규모의 R&D 및 설비 투자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상용화 R&D 및 실증, 중장기적으로는 원천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성장세가 매우 빠른데요. 그럼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떤가요? 네, 특허 출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944건에 달하는데 특허 출원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후 매년 140여 건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대용량 리튬 2차전지 특허 출원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전지 제어 시스템 기술이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또 미래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부터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록불과 녹용을 미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술록불과 녹용의 구별 방법을 올해 4월 중국에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정보기술업체들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과는 별도로 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특허나 상표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특허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뉴스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대사관 파티에 잠입해 작전을 수행 중인 특수요원들의 안경에 각종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을 인식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고 바로 안경에 표시됩니다. 1996년 개봉된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입니다. 이후 많은 첩보 영화나 공상 과학 영화에서는
안경과 손목 시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입는, 즉 웨어러블 컴퓨터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개발과 함께 시장 선점에 반드시 필요한 특허, 상표 등 관련 지적 재산권 확보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삼성이나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특허를 획득하고 상표를 출원하면서 스마트워치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휘는 화면, 즉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스마트 손목시계 디자인 특허 3건을 출원했는데 휘는 화면을 이용하면 기존 손목시계보다 화면을 크게 만들면서도 손목에 찼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계는 이 스마트워치를 지난 6월 한국에 상표 출원한 삼성 기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같은 달 27일 미국 특허청에 삼성 갤럭시 기어란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를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시리즈처럼 전략 제품으로 키운다는 방침인 것 같다는 분석으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기술 개발과 함께 또 관련 지적 재산권 확보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LG전자나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LG전자도 올해 초 스마트 손목시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특허청에 스마트 시계로 추정되는 G워치를 비롯해 G글래스, 글래스 G, 와치 G, G밴드, G허브, G링크, G패드 등 8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펜텍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디자인 커뮤니티가 디자인한 스마트워치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펜텍은 모든 상품 기획을 디자인 컨셉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만간 스마트워치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해외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이 기술 개발과 함께 또 특허나 상표 선점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애플과 소니, 구글 등도 이미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출할 의사를 밝히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일본과 러시아에 이어 멕시코와 대만에서 아이워치 상표권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인 9월경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폭스콘, 퀄컴 등도 스마트워치를 개발 중에 있어 올해 내 상당수 제조사들이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도 혁신적 제품 개발을 하면 물론이고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